7번째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홍보하라. 새빨간 거짓말의 대명사, 거짓말의 끝판왕, 범죄 독재자.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을 진실이냥 둔갑시켜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행동하다 보니 진짜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 좌파의 공산주의 이념적 논리는 사회적 약자를 현혹시켜 자신들의 목적달 성수단으로 이용한다. 이 대표는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무서운 인간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전형적인 독재자 모습이다. 좌파 우두머리 이재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과연 그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재명은 자신이 살기 위해 조기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감옥 가야 한다. 또한 현재 이재명은 정과 기록도 있고 피의자 신분이다.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셀프 사면이 가능할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만큼 거짓말, 가짜, 사기꾼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특히 좌파들은 거짓말이나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다. 사기죄에 대한 형벌도 선진국에 비해 너무 가볍다. 상거래에서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인간 사회에서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면 신뢰가 무너지고 종국에는 그 사회는 멸망한다. 포퓰리즘성 현금살포 민생지원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국민 상대로 25만 원을 또 주려고 한다. 대략 13조 원 정도 든다고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포퓰리즘의 끝판 정책인 기본사회 5대 정책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고 누구나 희망사항이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또 나라 빚을 내서 한단 말인가? 부자인 이 대표부터 기본소득을 위해 자기 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제발 거짓말로 선전선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 정치꾼들은 입으로는 주로 민생, 재난지원금 하면서 국민을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하지만 속내는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 즉 대국민 사기극을 치고 있는 것이다. 빚으로 돈을 뿌리면 일견가게의 보탬이 될 것 같지만 돌아서면 그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세상엔 공짜란 없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좌파는 끊임없이 분배에만 신경을 쓴다. 버는 놈 따로 있고 오로지 쓰는데 만정신이 팔려 있다. 그런데 그 쓰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기업이나 국민의 피땀 흘린 혈세 아니면 나라 빚인데 그걸로 먹고 사는 주제에 마치 자기 돈 인양 생색을 내고 있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포함 기업들도 어려워서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재정 적자가 80조 원에 육박하여 나라 빚은 1200조 원도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 정말 큰일이다. 입법 폭주, 기업 죽이는 기업, 옥죄기, 악법 남발 이재명에 더불어 민주당은 각종 포퓰리즘성 입법으로 기업을 못살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도 포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근무제 등 온갖 기업 옥죄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나아가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씨가 말랐다. 그러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젊은이들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인 마가 달성을 위한 관세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은 사면초가 풍전등화 상태다. 지금 우리는 탄핵 정국으로 대표도 없다. 윤통, 이재명 둘 다 동시에 내려와야 한다. 과연 이 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인 방탄탄핵 남발로 좌파들만의 일자리 창출 검사,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등 30번의 탄핵에서 국회 측 변호인단을 좌파 위주의 변호사로 고용했다. 그들에게 수억 원의 혈세를 변호사비로 지급했다. 대통령을 포함 탄핵을 당한 자의 변호사 비용은 전부 자기 부담이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어떤 비용도 어떤 책임도 없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그들만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탄핵 기각 시 국회 해산을 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면 무소불위 국회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분배 소비, 위주 정책 난발, 이재명의 기본사회 이념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운운하더니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추경 35조 원의 민생지원금 13조를 민생지원금에서 민생회복소비 쿠폰으로 이름만 바꾸어 포장하고 주 4일 근무제 운운하면서 또 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고 주 4일 근무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단 말인가. 추경을 하더라도 소비가 아닌 첨단 산업에 R&D나 교육 등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되고 국민소득도 높아진다. 이걸 무시하고 소비에만 집중하면 나라 빚으로 풀린 돈은 일회성 경기 진작책은 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가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 서민들은 물가, 금리의 이중고를 겪는 반면 풀린 돈의 최종 종착지는 부자들 손에 들어가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또한 나라 빚이 늘어나서 국가 채무가 일정 선을 넘으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종국에는 제2의 IMF 시대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하자. 좌파 공산주의 이재명의 실체 골수, 좌파 공산주의의 문통과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가짜 평화쇼를 할 것이다. 최근 더불어 이재명이 윤통의 탄핵 소추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한 것을 사유로 했다가 미국이 의심하니까 슬쩍 뺐다. 이는 민주당이 친중 종북 세력인 걸 미국도 알아버렸다. 문통이 중국 방문 시 시진핑의 중국몽을 같이 하겠다고 아부하더니 이재명도 그것을 계승할까 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더불어를 중도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말로는 우클릭 하는 척하고 행동은 다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 하는 이재명에 가야 할 곳은 바로 한 곳뿐이다.